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1학년도 개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함수인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에 있는 원소를 대비했을 때 지역에 있는 원소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기호 이렇게 절대값 하게 되면 1, 0,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1, 2 이렇게 결과 나오는데 이런 값들이 이제 뒤에 다 있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니은은 제곱하게 되면 또 1, 0,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기를 하게 되면 0, 그 다음에 이제 0을 빼는 거니까 1 되겠고 다시 1을 빼니까 또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0하고 1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에 좀 다 있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해지면 주어진 부분들을 1에서 빼는 거니까 0이 되겠고 0일 때 마이너스 1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0 이렇게 처리했는데 마이너스 1이 있는 건가요?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이거 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얼 부분들은 테이프 해주게 되면은 1에다가 2 되겠고 0에 1 되겠고 그 다음에 또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 2 이런 숫자들 이런 부분이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디귿만 좀 문제가 되고요. 기억, 니은, 리을 전부 다 함수가 좀 돼가는 거니까 함수인 것은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함수의 뭐 기본적인 항목 알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직선을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평행이동한 것을 L'I라고 했을 때요.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좀 2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x-m 더하기 4, 4배에 그럼 y 플러스 2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마이너스 8에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x 플러스 4y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8에다가 3 빼니까 5m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5m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뭐 적당한 점 하나 좀 정하면 되겠죠. 0,4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5분의 절대값 해고 0, 4 이렇게 집어넣으면 8하고 좀 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는 부분 5m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거리가 2m 라는 거니까 m 절대값이 이렇게 처리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n값은 2m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평행이동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처리 뭐 이렇게 좀 아는 점 하나를 좀 확실하게 좀 정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 그냥 가볍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실력을 좀 쌓아야 되겠습니다. 네 문자가 모두 다 양수다라는 조건이 좀 주어져 있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형태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제 주어진 값들의 최대값을 좀 구해달라. 어이쿠 모양에 따라 서로 좀 다른데요. 자 이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부분들은 ab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럼 이제 ab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a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 부분들 c제곱 더하기 t제곱 역시 ecd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건데 여기가 저 8 되는 거니까 cd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최소값 알파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둘을 좀 더하기 해서 5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요 문제에서 이제 A, C, B, D 이렇게 좀 서로 엇갈리는 곱하기 이런 부분들은요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고 이렇게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을 좀 이용해야 A, C, B, D 이런 모양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이제 이것을 곱하기 해서 1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A, C, B, D 부분들의 범위 자체가 마이너스 4부터 뭐 4까지 이렇게 되겠고 모두 양수니까 뭐 이쪽 부분만 좀 처리해서 최대값은 4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타 값이 좀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2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달라 그러면 정답 14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산술기하 평균 뒤에 있는 모양들이 이제 A, B 그 다음에 A, C, D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둘이 또 얽혀져 있는 A, C, B, D 이런 부분들이니까 코시 시바르츠 부등식 한 문제에 두 가지 다 알아야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 식은 달라지게 나와 있는데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A값을 조절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0보다 좀 큰 쪽에서는 뭐 함수가 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0을 중심으로 해서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 그러면 0일 때면 1 이렇게 처리해서 뭐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저렇게 이차함수 그려가면 되는가요?
자,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뭐 직선을 그려가면 되겠죠. 주어진 0을 대입해주면 1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려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그려가야 되는 모양이 되겠죠. 직선이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이게 좀 두 점 만나는 거니까 이때는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기울기에 해당하는 A-이 부분들이 0보다 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조건이 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가볍게 A는 2보다 큽니다 라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1대1 대응이라는 지금 정의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아는지 점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x를 정의로 하는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두 함수가 좀 같아지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결과 자체가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하고 x 플러스 5 결과가 좀 같아 이렇게 좀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아이고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3차식 인수가 되는데요. 그럼 뭐 마이너스 1을 좀 처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6 해서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는 건가요? 해서 x 값 자체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3 이런 형태로 해서 그걸 가져가면 x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숫자들을 좀 대입해주면 두 함수 값이 좀 같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집합을 만들 때는 주어진 이런 걸 가지고 집합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몇 개를 만들겠습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뭐 공집합 되면 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공집합은 좀 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집합은 7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대입해준 값 같아지는 그런 x 이런 원소들을 정의역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정의역으로 만들어가면 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 유형이 되는 거니까요. 문제의 뜻 조금 이해가는 절차 부분들 fx, gx 같다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의 뜻 파악을 좀 정확히 잘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가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킵니다. 어이구 식이 좀 긴데요. 그럼 이제 앞쪽부터 좀 체육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A 교집합 B 부분 되어 있고요. 합에다가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좀 고쳐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A 교집합 공통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B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니까요. 전체 집합하고 A하고 교집합은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거 깔끔하게 나오는군요. 그럼 이제 연결해서 전체식을 다시 쓰게 되면 A 합 B 계산 결과가 A 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요? 합집합했는데 A가 된다는 얘기는 B집합이 A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아하 이런 뜻이로구나 이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A집합이 더 큰데요. 여집합하게 되면 오히려 B의 집합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맞습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A에서 A 교집합 B를 빼게 되면 뭔가가 좀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이게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여기는 뭐 다시 생각하면 요거 이제 B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A 차집합 B 이런 부분이 공집합이다. 요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부분들은 아이고 이게 좀 해석이 좀 불편한가요? 뭐 전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합에다가 B 교집합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니까요. 교집합 A가 이렇게 마음이 급합니까?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교집합 A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교집합이니까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제 B입니다라는 얘기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내용 맨 처음에 좀 식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일부 좀 복잡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그 부분 좀 정리하고 정리해서 이제 다시 좀 식을 써가지고 이제 결론을 좀 아이고 이렇게 좀 요 모양을 좀 만들어가는 절차가 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 니은 디귿 보기는 해결돼 가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집합 다루는 데 있어서 연산은 우리가 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과정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세 조건 P, Q 그 다음에 R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추론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동시에 있는 명제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니까 Q이면 R 되겠고 아이쿠 연결도 쉽네요. 이렇게 P 이렇게 처리해서 추론을 좀 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참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뒤쪽에 있는 진리집합부터 따지면 Q집합, R집합 그 다음에 이제 P의 집합 이런 형태를 좀 포함하게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Q가 범위가 좀 깔끔하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해서 범위를 표시해주면 되겠고, P의 여집합 이 부분도 좀 숫자로 돼 있으니까 좀 처리가 되겠죠. 여집합이니까 거꾸로해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는데, 아이고 여기가 2인데요. 겹치는데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것도 뭐 범위가 좀 사이 범위로 표시돼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 방정식으로 보게 되면 근중 하나가 이렇게 좀 돼야 되겠다. 뭐 함수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그려야 되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도 관계식 이용해가지고 뭐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를 좀 근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요.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이꼴 0입니다. 라는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가 근대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양수가 돼야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된 것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식을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뭐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건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9 마이너스 3a에다가 b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5가 되겠고, 그러면 5에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죠? A 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좀 만들면 되겠고요. 다음에 4-2에다가 B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까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부동호가 좀,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이고. 작거나 같던 식은 제가 잘못 썼군요.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죠? 아유, 이런 미스를 하면 안 되는데. 아이, 참.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A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좀 나오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는데요. 역시 B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 주어진 식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려면 A 값은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제 A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2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5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5에 구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문제 풀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에 이제 범위를 표시해서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있긴 있는 거죠. 주어진 부분은 이제 방정식이고, 여기 이제 부등식이 이렇게 됐을 때, 대입을 좀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범위를 좀 구해가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풀이 절차에 좀 등장하는 거고요. 뭐 최종 마지막 부분까지도 뭐 대입해서 범위 형태로 해서 구해가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뭐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X 집합 1, 2, 3, 4로 구성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정보들을 좀 메모를 잘 하라는 얘기예요. F1은 2 되어 있겠고 F3을 좀 아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1 이렇게 3 좀 주어져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주어져 있는데요. F1, 2 결과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G2는 4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F2는 좀 잘 모르는데 G 다음 모르겠고 이거 좀 잠시 대기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F3 이건 좀 아는 거죠. F3은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그럼 뭐 G3은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 부분들을 좀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G에다가 무엇을 대입하면 3 나오죠? 이렇게 된 거니까 1을 대입했겠죠? 그러니까 F4가 2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나오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그럼 이제 F2 해서 이제 G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빠진 숫자가 뭐죠? F2 결과는 그럼 좀 뭐가 되죠? 4 이렇게 좀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G에다가 또 4를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가 2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됐을 때 문제에서 좀 구해야 될 게 F2, 그 다음에 F4, G4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값들 중에 전부 다 더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3에다가 7 이렇게 해서 정답은 7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이제 주어진 내용들을 이제 얼마나 좀 잘 정리해 가느냐 이런 내용의 문제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약간 좀 결과 자체가 F에서 좀 나온 결과 자체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렇게 좀 3개가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과연 또 2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무엇을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숫자 이렇게 해서 좀 찾아가면 되겠죠. 제가 좀 이쪽을 좀 먼저 들어야하는데 사실은 이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밝혀내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른 풀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내용 뭐 나온 부분들 좀 정리만 좀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 사실 좀 뭐 벤 다이그램 그래서 좀 살짝 메모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냥 뭐 굳이 뭐 개수 자체가 4개밖에 안 돼서 그냥 풀이 진행해 갔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가 연산에 대해서 주어진 식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연산 규칙인가요? AB 이렇게 돼 있을 때 A 합 B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쓰면 되겠죠? A 합 B에서 교집합, 이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교집합 부분 빼라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표시되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 많이 해놓은 그런 집합 아닙니까? 규칙? 뭐 대칭 차집합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규칙인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세 집합을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0이고요. 워호 각각의 원소의 개수 딱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얘기. 뭐 이럴 때는요 이렇게 전체의 원소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A, B, C, X, Y, Z, K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가면 되겠죠. A, B, C, X, Y, Z, K 이 부분들 모두 다 더하기 해주면 100이다 이렇게 더하기 있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간단히 처리했습니다. A 연산 B 하게 되게 되면 솔로이니까 A, B, Y, Z 이렇게 되면 되나요? A, B, Y, Z 이렇게 처리해서 이 결과가 39 가면 되겠고요. B, C 해주면 되면 B, C니까 B, C, X, Z 이렇게 되는가요? B, C, X, Z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27. C 해주면은 A, C, Y, X 이렇게 되나요? A, C, XY 이렇게 쓰면 되겠죠. XY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결과가 얼마? 5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요 부분들을요 왕창 또 더하게 해주면 2배의 A, B, C, X, Y, Z 이렇게 이제 연산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50에 10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얼마인가요? 9에다가 18 그럼 11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만큼 더하기 한 결과 즉 이만큼 더하기 한 결과죠. 이 더하기 한 결과 이걸 2로 나누니까 59 이렇게 처리돼가는 거니까 그러면 뭐 K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1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각각 부분에 대한 원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식을 좀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뭐 표시하거나 자체가 좀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연산 부분은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3개의 집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배웠던 A 합 B 합 C에 대한 공식 그 형태 그 모양 그대로 나온 그 모양이 아닌 거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개수를 표시해서 풀이를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이 풀이법이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실수 X에 대한 조건 P가 주어져 있습니다. 범위형태로 좀 나타나는데요. 납피 진리 집합에 속하는 자연수 개수가 5개가 된다. P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X-N 절대값 3분의 K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이런 개수. 그럼 범위를 좀 이렇게 표시해 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N 플러스 3분의 K N-3분의 K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게 좀 5개가 된다는 얘기인데 수직선에서 보면 좀 쉽습니다. N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3분의 K 이만큼 더 간좌표죠. N 플러스 N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3분의 K 이렇게 좌표에서 구멍 뽕뽕 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N이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5개가 되는 거니까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역시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된 거니까 이게 이제 n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 2 여기가 좀 3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3분의 k 이런 부분들이 2보다는 좀 크고 3보다는 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k 값을 구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6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될 수 있는 k 값은 7, 8, 9 이렇게 좀 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k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k 값을 모두 곱하라 이렇게 되는 거면 72 곱하기 7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14에다가 49, 5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504입니다 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중간에 이렇게 좀 n이 돼 있더라도 뭐 n 플러스 3분의 k 돼 있으니까 얘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좀 2개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좌우 2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5개 카운팅하는 이런 부분들에 무리 없이 좀 처리된다는 사실 요렇게 좀 범위 표시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적인 거니까 이런 거 조금 신경 써가지고 뭐 이렇게 중간에 좀 n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당황하지 말고요. 수직선을 좀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처리된다는 사실 이렇게 좀 늦게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보기에 대한 조건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PQ 이렇게 좀 했을 때 작아라 이런 얘기죠. 충분 조건. 뭐 같아지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쿠 기억부터 좀 쉽지가 않은데요. AB가 A 더하기 B보다 크다 이렇게 됐고 뭐 0보다 크다는 뭐 양양 이런 좀 생각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이양시켜 가지고 이렇게 좀 인수분해하는 모양을 보게 되면 A-1, B-1 이렇게 처리해서 1보다 크다 이런 형태의 모양이거든요. AB가 0보다 크다는 것은 A축, B축을 잡았을 때 이렇게 좀 오른쪽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설명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아직 이게 좀 진도를 좀 더 나가서 유리함수 이렇게 좀 학습이 좀 더 돼 있으면 선행이 좀 돼 있는 분들은 이제 유리함수 이런 거 좀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좀 일일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이쪽이 좀 더 큽니다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자 이 영역 표시가 잘 안 된다면 일단 그래도 이런 모양 좀 만들어 놓고요. 그럼 덩어리 좀 생각해 가지고 1보다 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양수 좀 1보다 큰 숫자 곱하겠다 뭐 이 정도 대략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판단해 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이 아래쪽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문제에서 또 A 더하기 B가 양수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쪽 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달라 이런 뜻의 정확한 뜻으로 처리해가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기억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쨌든 기억은 이제 Q가 이제 더 큰 집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이 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건 0 또는이고요. 여기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니은은 P 명제가 더 큰 P의 명제가 진리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디귿은 또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A 플러스 B 절대값 이렇게 크거나 같다. A 마이너스 B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제곱하게 되면 2AB 이렇게 남겠고 마이너스 2AB 남고 있고 이항시키니까 A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좀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B 마이너스에 이렇게 절대값도 있겠고 이건 좀 이항시키는 거예요. 이항시키면 이제 B 절대값 마이너스 A 절대값 해서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A제곱 B제곱은 어차피 소거될 거니까 마이너스 2AB 되겠고 그거랑 같다 여긴 또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뭐 AB 절대값이 부동호가 바뀔 거니까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AB 값이 AB가 음수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뭐 이쪽은 양수 AB 값이 0보다 작다면 음수 그다음에 여기는 음수 좌변은 양수 이렇게 되니까 성립하겠고요. 그다음에 A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되죠? 이거 둘 다 똑같은 식세니까 0은 0 이렇게 되니까 성립하는 거죠. AB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등호가 있는 거니까 아이고 그럼 이거 뭐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Q집합이 또 더 큽니다라고 처리해 가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디귿 부분들 그렇다면 뭐 기억의 또 역시 앞쪽 부분들도 이게 좀 정확한 집합 포함 관계를 표현하려면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고 그다음 디귿의 Q 부분들도 아이고 살짝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형태. 어쨌든 뭐 기억 디귿 요 부분들이 Q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P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보다 더 큰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문제의 뜻에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문제 풀이, 바른 풀이, 그 다음 이제 정확한 풀이는 항상 이렇게 집합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개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 1, 2, 3, 4, 5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대응이 벤다이그램 주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과가 좀 8이 되게 되는 순서상 개수를 좀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열심히 구해가지고 좀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정리를 좀 해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한다는 얘기는 규칙성을 좀 발견하겠죠. 1은 3으로 갔는데 3은 또 1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1, 3, 1, 3에서 이 둘이 저렇게 크로스되는 형태 좀 묶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4, 5 처리해서 2, 4, 5 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는 5가 되고요. 4는 2가 되고 5는 4 이렇게 처리되겠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쪽 두 개 부분들하고 아래쪽 세 개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합성함수를 그럼 두 번 하게 되면 1은 3 되고 3은 1 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개 봐서 이제 두 번마다 규칙이 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빙글빙글 돌아가야 되죠. 2가 5 되고 5가 4가 되고 4가 2가 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니까 이건 뭐 세 번마다 규칙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둘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6번마다 규칙입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규칙을 좀 알아가는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1번 합성함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건 뭐 6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6, 3, 18에다가 20이니까 6, 3, 18에다가 그럼 41이니까 6, 6은 36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그럼 뭐 어떻게 되는가요? 5가 되는 건가요? 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F 2021 합성함수에서 A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5번 한다는 얘기죠. 5번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2023 B를 한다는 얘기는 두 번 더하게 되면 7번이니까 6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FB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처리해서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제 5번이 좀 문제니까요. 요 FA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F5의 요 A 값이 1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이 1이라면 뭐 5번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두 번마다 규칙이니까 홀수 번 하니까 결과가 3 나오는 거죠.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FB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이 3 순서 쌍번호 했을까요? A 값이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B 값은 5가 나와야 되니까 2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3이 나와야 되니까 3을 쓰는 게 아니라 2를 써야지. 아이고 참. 네, 되죠? 1일 때 2 이렇게 해서 순서쌍이 되겠고요. 만약에 F5가 아이고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3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3이라면 이 부분들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이쿠 이게 8 만들었는데 7이니까 이건 좀 잘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안 되겠고요. 5에 이제 2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라면 세 번 규칙이니까 세 번 하게 될 거라서 그럼 이제 이거 4번 그럼 5이니까 이제 4가 나오는 거죠. 이 형태가 이제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FB 이 결과 자체가 4가 되는 거니까 4가 나오려면은 그럼 5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2,5에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 했고 그러면 4를 좀 해주면 되는가요? 4를 하게 되면 3번, 4번, 2에 5, 5가 되는 거죠. 5번이니까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FB는 그러면은 3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3이 나오려면 2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에 1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1, 2, 3, 4, F5 하나 더 남았나요? 5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번 규칙짜리니까 3번, 4 나오면 4번, 4에 2 이렇게 좀 이게 이제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FB가 6이 돼야 되는데 6은 좀 안 되잖아요. 그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다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X좌표들 어이구 B좌표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열심히 또 곱하기 좀 어떨까요? 1, 2, 4 곱하기해서 8 그 다음에는 2, 5, 1 곱하기해서 10 이렇게 처리해서 이거 문제에서 구해야 될 답은 최종적으로 이 연산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마지막에 또 이상한 산수까지 좀 시키네요. 좀 대단한 거 아닌데 그죠? 일단 뭐 순서상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1, 3이랑 이렇게 돼서 2번 규칙, 나머지 2, 4, 5 이런 부분들도 3번 규칙에서 전체적인 6번 규칙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2021 5번 이렇게 무엇을 풀어가는지 해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규칙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을 먼저 해결한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1일 때 그다음에 이제 규칙 때문에 3부터 한 겁니다. 그다음에 2, 3, 4, 5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조사를 좀 해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통해서 시간 절약하는 부분에 신경 써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 50이하의 공약수가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해서 B집합은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 플러스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다 이런 얘기가 아이고 A에 있는 원소들 부분집합이니까 결국은 50이하니까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B집합에 있는 원소가 하나가 되겠다. A제곱 플러스 A라는 것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뭐 어차피 뭐 여기 지금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과연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인데 나머지가 1인 계통 그러니까 1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3k-2 이런 계통이면 되겠죠. 1, 4, 그 다음 7 이런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요. 이 계산 결과가 2 이렇게 돼서 B라는 집합에 이제
집합이 이제 원소가 이제 2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곳에다가 2, 5, 8 이런 숫자를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건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3, 6, 9 이런 식으로 좀 대입해 주면 또 다시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어차피 뭐 B 집합은 원소 자체가 나와봐야 2 또는 0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원소가 좀 하나다라고 돼 있는데 A 집합의 원소죠. 가장 많은 그 집합을 좀 구해달라. 그러면 A 집합의 원소가 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0 되게 되면 이렇게 좀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A 집합에다 다 A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겠죠. A 집합의 원소들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요. 됐습니까? 뭐 그렇다면은 전체가 뭐 50개 돼 있으니까요. 아이고 요거 개수를 좀 빼면 되겠죠. 쭉 가서 그러면은 16을 대입해주면은 아이고 17 대입해야 되나? 17 대입해주게 되면은 51에서 49 이렇게 쳐야 되겠죠. 원소가 여기 17개가 있군요. 그럼 이제 17개를 빼니까 50개에서 17개를 빼니까 아마 33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원소들 이제 개수를 다 하고 하면 이제 33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이게 지금 이렇게 정의 자체가 이렇게 좀 살짝 좀 우리가 좀 약간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담겨 있는데 A제곱 플러스 A 부분 이렇게 좀 두수 이제 이렇게 곱으로 좀 처리해 가는 거니까 아이고 곱합니까? 나머지가 좀 빨리빨리 잘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원소들은 이제 0하고 2가 나올 수 있는데 원소 개수가 좀 많아야 되는 거니까 A집합에 있는 원소가 당연히 이제 두 개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선택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집합 좀 새롭게 좀 정의해가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좀 불편한 거니까 연습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14번 함께 합니다. 두 점 AB와 직선 위에 두 점 PQ, 그 다음 또 직선 위에 점 RS. 뭐 길기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뭐 특징이 있는 건 직선이군요. 해서 이제 점 6개가 좀 만들어서 육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PQRS라는 부분은 길이가 쪽쪽 조져 있습니다. 움직일 때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여기 길이 자체 3루트라는 부분이 매우 관심이 있죠. 이 길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3루트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3, 3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인 거죠. 길이가 됐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요 숫자하고 요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만 문제풀이에 어느 정도 접근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둘레의 길이 최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SR 길이하고 PQ 길이는 이미 좀 정해져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길이들을 어떻게 좀 최소가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좀 중간에 SR 부분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좀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좀 붙여놓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가게 되면 그나마 좀 아이디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되죠? 똑같이 이렇게 좀 평행이동을 좀 이렇게 좀 해서 올리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모양이 좀 만들어지냐면요. 와, 그래도 좀 어려운데요. B점 좌표가 이쪽에서는 6,0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에서 3,3이 되겠죠? 3,3, 6에서 3,3 이런 점 이렇게 점을 좀 만들어 놓고요. 요것만 좀 더 크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8,0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게 좀 점 자체가 좀 하나가 이동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가 이제 3,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0,8 이렇게 돼서 이런 길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 길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길이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P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S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두 개의 길이가 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길이가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지면 최소가 될까요? 이런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 이동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죠. 4,3을 이쪽에 이렇게 대칭해서 이동해서 이런 이제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좀 직선 길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결국은 요 길이에서 요 길이는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하려면 아이고 이건 좀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이거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12 이렇게 처리됐고 이거 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길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좀 정사각형 모양 이런 거 좀 이용하면 되죠. 여기 이제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니까요. 정사각형 되니까 여기가 좀 4만큼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4,12 해서 좌표를 좀 빨리 이렇게 좀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아이디어적이죠. 평상시 연습을 해서 자 그러면 여기 좀 이렇게 대칭 이동해서 여기가 4,12 이렇게 구해놓고요. 역시 또 이건 여기 연결해서 대칭 이동됐으니까 또 이 길이가 또 이렇게 같아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둘레 길이를 구해간다는 얘기는 요런 길이하고 요런 길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나왔던 3루트 2 더하기 하고 지금 이렇게 길이
됐습니까? 0,8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사이의 길이, 그 다음에 4,12하고 3,3하고의 길이 이렇게 좀 구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루트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전체적인 둘레의 길이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둘레의 길이를 구해가는 게 아니라 점 S의 좌표를 구하라는데요. 아이쿠. 그렇다면요, 우리가 좀 S 좌표를 좀 구해가려면 이렇게 두 점 지나는 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x가 3에서 4-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1 됐고, 12에서 7을 빼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x-3 빼기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정식. y는 9x 마이너스 27에 그럼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선이 뭐였죠? 12 이런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이렇게 돼서 둘의 교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9x 마이너스 24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되면 10x는 이꼴 36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x 값은 5분의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y좌표는 또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x좌표가 5분의 18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야, 이게 지금 3루트 2분 이게 평행이동에서 그렇죠. 간격이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한 점이라고 생각해도 이 그림에서 판단해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를 어떻게 풀까 이거 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모양이니까요. 이거 좀 생각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대칭 이론 문제 중에서 이거 제법 아이디어가 좀 관련된 그런 문제니까요. 정확하게 학습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원위점 P가 있습니다. 점 P를 Y축으로 평이동한 후 다시 Y축 대칭으로 이동한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볼까요? 중심좌표가 0,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0,0 되어 있고, 중심이 원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Y축 대칭 이동하더라도 0,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0,0 중심에 반지름 3인 원이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 Q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쓱 좀 그려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좌표가 1, 그럼 이제 3이면 1, 루트 3 이렇게 되면 이런 데 점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 루트 3 해주면 또 이런 데 점 이렇게 하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AB 두 점 주어져 있고, 원에 있는 점 Q 해가지고 넓이 최대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두 점 이렇게 정해진 점을 이런 걸 좀 밑변으로 하면 되죠. AB 이런 것을 밑변으로 하게 되게 되면, 넓이가 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이렇게 중심지라는 점에서 수직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 이렇게 Q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B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면요. AB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2분의 3에서 빼니까 2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루트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AQ 직선의 길이가 수직되어 가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원점을 좀 지나야겠죠. 중심에서 붙으니까 y는 이렇게 x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하고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되겠죠. x제곱에다가 3분의 1 x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 x제곱은 9가 되는 거니까 x제곱은 4분의 27 처리해서 x값이 근데 뭐 2, 4분면 점이니까 이제 음수가 돼야 되겠죠. 이제 x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뭐 q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x좌표가 되겠고, y좌표는 요 주기선 속에 대표하면 되죠.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대표하면 루트 3 소거가 되겠고, 그럼 2분의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플러스 4 바뀌었고 루트 3 사라지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q점 될 것 같습니다. q점 찾았는데 아이코 p점을 또 다시 가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y축 대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 x보가 바뀌니까 2분의 3 루트 3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줄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평행이동을 좀 한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된 거니까 원래 좌표는 또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이 결과가 P점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평행이동 과정을 좀 거꾸로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해서 좌표를 구했을 때 문제에서 또 이거 둘을 또 곱하기 해라 이런 얘기면 2 곱하기해서 4가 됐고 15루트 3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4분의 15루트 3에서 4번 정답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 거의 시키는 대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원이니까 중심 좌표만 이렇게 처리해서 나중에 평이동
한 원 그리고 그다음 두 점하고 해서 넓이 어떻게 주면 이제 최대가 되느냐. 그런데 아이쿠 밑변 길이가 고정돼 있으니까 수직 길이라는 형태에서 당연히 뭐 중심지라는 걸로 해서 이제 높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길기를 처리해서 직선의 방식 만들어서 그다음 이제 교점을 이렇게 좀 찾아가는 부분들. Q점 좌표를 이렇게 찾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과정 거꾸로 진행시켜 가면 되는 거니까 P점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조금 연산이 좀 길어지니까요. 평상시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22의 전수로 되어 있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 모든 원소의 합을 SA, B 집합의 모든 원소 합을 SB 됐을 때 원소 합의 차가 최대가 되어야 되는군요. 그럼 A 집합에다가 큰 숫자 많이 써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원소의 개수는 둘 다 똑같이 8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 하나 좀 이렇게 넣어야 되겠고요. 아니 뭐 공통 부분은 관계없으니까 그러면 7개씩 좀 잘 만들어서 차이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A 집합의 A의 원소는 이거 어려운데요.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이 9배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고 B집합은 또 12배수가 되면 안 된다 이러니까 A집합에 쓰는 원소들을 수를 분류해야 되겠는데요. 1, 2, 3, 4, 5, 6, 7, 8, 9까지 해주면 되겠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진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1이랑 8이랑 이렇게 동시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2랑 7, 3, 6, 4, 5 이렇게 좀 짝을 이루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끼리 만나게 되면 이제 구입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A집합은 원소를 좀 커야 되는 거니까요. 제일 큰 숫자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8라인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숫자 19를 좀 쓰게 되게 되면 이쪽에 7라인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도 원소를 좀 넣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 해가면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호. 그 다음에 큰 숫자 18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굴을 또 2개 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3개의 원소는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큰 숫자가 이제 15니까 15를 넣게 되게 되면 반대로 또 이쪽에 원소가 또 들어가면 안 되네요. 와 그럼 14를 집어넣게 되면 또 이런 원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되죠? 그러면 안 되는 원소들이 있고 그러면 지금 A집합에 들어갈 원소를 좀 골라도 하나 둘 셋 넷 5개를 고른 거잖아요. 근데 교집합에 하나 있고 7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큰 숫자를 해주면 11, 10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이렇게 좀 골라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B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됐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역시 또 합이 12배수가 되면 안 되니까요. 11, 19, 12, 18, 13, 17 이렇게 이런데 짝져가지고 이렇게 좀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요 지금 이제 B집합에 있는 것은 또 작은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2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뭐 이쪽 라인은 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를 집어넣게 되면 또 이쪽 라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을 집어넣게 되면은 17라인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4를 대입해주면 6라인 이런 거 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5를 또 집어넣고요. 근데 지금 5개밖에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6개 집어넣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아이쿠야 10이 또 겹치네요. 오 겹치네요. 와 그러면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뭐 10을 좀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10을 좀 빼버리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또 다시 숫자 중에서 큰 숫자니까 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군요. 6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됐습니까? 아이고 이게 좀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쉬운 건 아니군요.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10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11 하게 되면 또 집어넣어서 이제 11을 빼버리면 5가 되가니까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숫자를 여기 좀 어쩔 수 없이 좀 키워가야 되겠군요. 12하고 13은 여기 뭐 더 다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서 좀 대입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1을 좀 집어넣게 되면 10을 남겨놓고 11을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큰 숫자 지우고 작은 숫자를 남기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안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11을 또 이거 좀 해서 13 없애버리면 이제 5를 해야 되는 거니까 숫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죠? 공통적인 부분들에는 10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10이 좀 이게 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공통. 이건 공통. 아이고, 그럼 이제 정리해서 좀 숫자 좀 써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20, 19, 18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 14, 그 다음에 11 공통 숫자 빼버리면 이제 6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죠. 둘, 넷,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는 1, 2, 3, 4, 5, 그 다음에 12, 13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뭐 차이를 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2, 3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제 25 되니까 1, 4, 5 해주면 35니까 20, 35 이렇게 좀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계산해주면 조금은 좀 수월하게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20에 30이 되겠고 20이니까 50에다가 더하기 18 이렇게 됐고 빼기 5 맞춰 차려주면 되는가요? 그러면은 3 되니까 63에서 차이는 63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하하, 문제의 조건. 어이구, 이게 동시에 중간에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아이고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간단한 건 아니군요. 스스로 또 이렇게 문제에서 또 합이 구입 배수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찾아가는 절차들을 보셨죠? H팝의 좀 H팝 하나 좀 다시 한번 볼까? H팝의 원소를 좀 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태니까 20이 들어간다. 그럼 이제 여기 2계통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 쭉 이렇게 짝진 이런 부분들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다음 19를 이렇게 대입해 주니까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합치면 이제 9가 계통에서 9계통이 좀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18 9가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또 2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안 들어간 거 빼고 15 돼 있으니까 또 반대로 또 이쪽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찾아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중간 과정에서 또 10이 이렇게 좀 겹쳐가지고 빼버리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신경 쓸 요소가 좀 많으니까요. 스스로 이렇게 숫자를 좀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찾기를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되는 거 아니니까요. 직접, 이렇게 뭐랄까요. 숫자를 좀 나열해가지고 써봐가면서 잘 찾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점 4,3을 x축과 y축으로 각각 1만큼 평행에 더한 점을 P2라고 하고요. P2를 또 똑같이 평행에 더한가요? 이걸 P3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평행에 더해서 좌표들을 구해간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 이하가 되는 그러한 점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P1 좌표 자체가 4,3 이렇게 되는데 P2 좌표 자체는 그러면 3,2가 되겠고 P3 좌표 자체는 그러면 뭐 2,1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나간다 이런 얘기죠. 도형적으로 좀 요소를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3, 4 이렇게 되겠고 뭐 1, 2,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직선 쭉 그어가면 되겠죠. 기울기가 y는 1 처리될 것 같습니다. 뭐 반대로 따지면 1,1씩 가는 거니까요. 그죠? 4,3, 3,2, 2,1, 1,0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직선 방식을 얻어지는 거니까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려면 이제 수직거리 이론 형태를 보게 되면 이거 제일 짧은 거리가 되는 지점이 절반 지점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좀 처리가 되잖아요. 4,3이라는 점은 거리를 구하게 되면 5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좌표를 구하게 되면 3,2가 되는데 요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9, 4, 13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4보다 좀 작다 했는데 이게 좀 정답이 돼가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요 세 개가 좀 답이 돼간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대칭 구조 모양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좀 수직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좌측에서도 좌표들 하나, 둘, 세 개 뭐 이런 길이들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3개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전체적인 부분들은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6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명하게 수직되는 부분들 도형적 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3개의 부분들을 좀 잘 살펴가면 된다. 이런 게 문제 풀어가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그냥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좌표 이렇게 좀 구해가지고 뭐 원점부터 거리를 구해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처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이용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현명하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의가 여행을 가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곳은 공항, 버스 두 곳입니다. 두 곳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일행 3명이 있는데요. 목격한 바를 이야기했는데 아이쿠 다 진실을 얘기해주면 좋은데 한 명만 진실이군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하고 잃어버린 장소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A, B, C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뭐 3가지 경우를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처리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아이고, 근데 이게 좀 C가 좀 특징인데, C가 A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정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C를 좀 먼저 생각하게 되면 C가 지금 첫 번째 거를 좀 따지면 C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 거짓이니까. A가 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니까 A는 참말하고 있다. 이건 좀 맞는 이론이 되니까 이거 좀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그럼 이건 이제 조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A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 거짓이니까 A는 참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이니까 이건 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제거해도 되는 거죠. 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했는데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군데를 좀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종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다? 공항에서 잃어버렸다. 됐으니까 공항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버스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거짓말이니까 뭐 공항에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아이고 그럼 답인데요. 그럼 참말을 말한 사람은 A에다가 공항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요. 공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이니까 버스에서 잃어버려야 되겠고 뭐 버스에서 잃어버렸다 거짓말 공항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어긋나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참말을 말한 사람은 A 잃어버린 곳은 공항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실수 XY에 대한 두 조건 PQ가 나와 있습니다. 원 주어져 있고 직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어떤 XY에 대해서 P면 Q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직선 위에 있는 이런 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만족하는 점이 참이 된다는 얘기는 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 혹은 접해서 이렇게 한 개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니까요. 중심좌표 1,2하고 원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이꼴 제로 하고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루트 2, 1, 2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절대값에서 4 차례지면 되겠죠. 이 거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반지름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이때 이제 뭘 구하겠습니까? R제곱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이제 제곱하면 되잖아요. R제곱은 그러면 16이 그러니까 8보다 크다. 아이고 그냥 쓰면 답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뭐 명제 형태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좀 해석하게 되면 원하고 그 다음에 직선 이런 둘 사이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이해되셨죠? 19번 마무리합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20번입니다.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연수 x에 대해서 x를 이렇게 좀 소인수분해하는 형태군요. 2의 지수 파트 부분, 나머지 부분 이렇게 좀 처리된 것 같습니다. 2의 지수 파트라는 건 p는 좀 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fm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m은 0 또는 자연수고 x가 홀수인 경우는 0으로 생각한다. 2의 영제곱, p 홀수 맞죠? 홀수 이렇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28은 4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 지수인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한다. 뭐 여기까지 들어져 있습니다. FA, FB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는 FA가 5다라는 이런 뜻은요 A라는 숫자가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고 P 이렇게 주면 되죠. 물론 이제 P는 홀수 이렇게 처리해서 좀 생각해주면 되는 숫자고요. FB가 6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B 값은 그러면 2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뒤에 숫자가 그러면 Q일까요? Q는 또 홀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AB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요. 그럼 이제 AB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이제 2의 11제곱 PQ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근데요, P 곱하기 Q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이것도 홀수가 되는 거니까 더 이상 2라는 인수가 안 생기죠. 그럼 이제 FA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지수 부분이니까요. 11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 해주면 공통이 2의 5제곱 되겠고, 그럼 이제 P 더하기 2Q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근데 뭐 여기도 역시 짝수 더하기 홀수가 되는 거니까 FA 더하기 B 결과는 5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문제 주어진 정의 자체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정의를 좀 정확히 좀 살펴서 A 값 자체를 이렇게, 그죠? 정의 형태에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원래 숫자가 어떻게 모양입니까? 요거를 좀 판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A, B, A 더하기 B 구해져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정의들 좀 낯선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경험 축적이 좀 필요한 요소이기도 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연습했다라고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AB에 대해서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자연수 해를 가지게 되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에 서술해 주십시오. 명제를 부정한다. 아이고, 결론을 좀 부정하겠고 열심히 했더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법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b는 0이 적어도 하나의, 아이고,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자연수인 해를 가지면, 이제 되죠. 이제 결론을 좀 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A, B 중 적어도 하나 짝수다니까 A, B 모두 홀수이다. 홀수. 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A, B 모두 홀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자연수인 해를 뭐 n이라고 할까요? n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주어진 식은 그럼 이제 식에 대입해주면 되니까 n제곱 플러스 an 마이너스 b는 이꼴 제로 이걸 좀 만족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를 만족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n이 홀이면 홀짝 이런 거 좀 해야 되겠죠? n이 홀이면 이렇게 좀 첫 번째 n이 홀이면 홀수이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홀수가 되게 되면 n제곱 당연히 홀수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an 이 부분도 역시 홀수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홀수 이렇게. 근데 이제 b 값은요 n제곱 더하기 an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결과 짝수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짝수 이렇게 되는데 모두 홀수라고 가정했는데 짝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좀 밝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n이 짝수이면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n제곱 짝수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an 역시 짝수 곱하기니까 뭐 짝수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b 잡처럼 n제곱 더하기 an 이 부분들은 좀 짝수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역시 또 가정의 모순이다 해서 좀 밝혀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가정에 따라서 모순이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는 적어도 하나가 홀수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 부분이 좀 잘못됐으니까 원래 써져 있는 말이 맞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뭐다? 참이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증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막 글을 다 써서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조금 설명이 좀 버벅버벅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큰 흐름틀 좀 잘 기억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만족하는 자연수를 가지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그런데 참여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결론 부분들 이렇게 좀 짝수이다 이 부분 이제 부정해가지고 모두 홀수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겠고요. 이걸 좀 명제를 좀 부정한다 이렇게 되겠고, 이때 이제 자연수해를 또 n이라고 해서 이제 주어진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이 n 부분들이 좀 대입을 해야 되고 좀 홀짝을 좀 조사하는 거니까요. n이 홀일 때, n이 짝일 때 이렇게 나눠서 대입을 해가면 되죠. 홀이면 제곱해도 홀이고 다음도 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했을 때. 근데 뭐 홀수 더하기 홀수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짝수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가정이 모순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도 가정이 모순이 된다 이런 부분을 밝혀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써져 있는 말이 맞다 이렇게 되면서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되죠. 큰 흐름 틀의 규律법, 흐름을 자체를 좀 정확히 좀 잘 기억해야 돼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으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잘 학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22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1사분면의 점 A, Y축의 점 B가 있습니다. A점, B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B 길이하고 AO 길이, AB 길이하고 AO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제 수선의 발 이렇게 딱 내리게 되게 되면 직각되면서 이제 길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 칠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됐고요. A를 Y는 X 대칭 이동한 점. 아이고, 그럼 이제 좌표를 슬슬슬 놓고 시작해야 되겠군요. A, B 이렇게 놓겠고, Y는 X 대칭 이동한 점을 C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거 B점도 놔야 되잖아요. B점 그럼 0,
2b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여기는 b, a 이렇게 좌표를 놓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뭐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됐으니까 y좌표만 2배 해서 처리해주면 b점 되겠고, c점은 y는 x 대칭했으니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c점이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관계식도 하나 또 더 만들어줘야겠죠? AB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걸 뭐 제곱하게 되면은 20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y는 이꼴 2x에다가 대입해 주는 거니까 a는 이꼴 2b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y는 a는 이꼴 2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우선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b제곱에 b제곱이니까 20 처리돼서 b 값이 그럼 이제 4에다가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a점 좌표는 구체적으로 b가 2였으니까 a는 또 4가 되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점 좌표는 또 0,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c점 좌표는 또 2,4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좀 깔끔하게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AB 길이가 이거 만나는 점을 D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오이쿠. 그럼 이제 AB 직선 방식이 필요한 거죠. AB. 그래서 일단 기울기부터 구하게 되면요.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 4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됐습니까? 기울기 구했고 D 구해서 이제 넓이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거 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게 2x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여기가 직각입니다. 직각. 그죠? 직각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이제 외접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빗변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해줘요. 그럼 D점만 찾으면 되는 거군요. 그래도 뭐 직선의 방향식 좀 구하긴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뭐 구하면 되겠죠. 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b점이 있으니까 더하기 4 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점을 구하려면 이제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 x 더하기 x는 이꼴, 이 양을 좀 너무 미리 시켰나요? 플러스 4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항시켜서 2분의 3x는 이꼴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x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죠? 3분의 8 이렇게 돼서 좌표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 OD D점 좌표가 이제 3분의 8, 3분의 8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그럼 이제 중점 좌표를 구하게 되면 뭐 3분의 4, 3분의 4 이런 형태에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5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 길이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4 루트 2 이렇게 구해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때 이제 넓이를 구하라. 그럼 이제 이걸 또 좀 제곱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제곱을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9분의 16 32파이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 곱하기 32파이 처리가 됐죠? 자, 이제 문제 부분들 특별하게 아이디어 낸 부분들은 중간에 뭐 직각 밝혀라는 부분 뒤에는 별거 없는 것 같죠? A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B점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에서 B점 좌표,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해서 C점 좌표, 그 다음에 거리, 문제 주어진 식 뭐 그대로 다 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이 이제 y는 이꼴 2x에 있다 연립해가지고 풀어서 B점 좌표 찾아서 좌표 다 찾아갖고 배다른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주어진 정보들을 그대로 좀 정보 이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점을 좀 찾아야 돼서 기울기를 구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런 거 좀 발견해야 되죠. 2x하고 이렇게 돼서 서로 이제 수직 관계에서 이게 여기가 이제 직각입니다를 밝혀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수월하게 풀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 점 다 찾아가지고 외접원 반지름 많이 어려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빗변에 중점이 있는 거니까 D점 하나만 좀 찾아서 풀이 진행할 수 있겠다. 도형적인 특징 좀 밝혀내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특징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은 좀 복잡해졌으니까 복습은 좀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서술형 7번째 문제가 되겠고 개포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약수의 집합으로 좀 A집합이 구성되어 있죠. B집합은 좀 주어져 있고요. 다음 조건 만족하는 K값을 모두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교집합이 좀 두 개가 돼야 되는 건데 또 차집합의 원소의 합은 또 짝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교집합이 두 개가 되려면 2, 5 이렇게 좀 되려면은 약수의 2호가 다 있으려면은 요건 뭐 최소 12 약수는 좀 최소 돼야 되겠죠. 1, 2,
5, 10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2, 5가 98 되면 1, 10을 합하는데 이게 좀 훌륭한 이거 좀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 6 하게 되면 이제 6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이 약수하게 되면 1, 2, 3, 6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2하고 6이 있겠고 1, 3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좀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이 된다는 이야기는 12도 된다는 얘기죠. 1, 12, 2, 6, 12, 3, 4, 12, 6, 12 이렇게 쓰게 되면 되겠고 2, 6 공통이 있겠고 짝수에 합하면 또 짝수니까 이거 되는데요.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18도 되잖아요. 와 이거 좀 많이 되는데 그죠? 그러면 1, 18, 2, 9, 18, 3, 6, 1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2, 6 있는 상태에서 홀수가 3개 짝수니까 이거 좀 안 되는군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20인데 20은 이거 18 이하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5, 6, 30 이것도 안 되겠고 그러면 이쯤 조사하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되는 숫자들은 이제 이렇게 K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6하고 1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뭐 조금만 좀 살펴서 풀이를 진행한 거고 약수집합 구해가는 거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개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잘 이해되셨죠?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앞쪽에 문제를 보게 되면 까탈스러운 문제들 몇 문항을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개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